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8월 31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차트로 비트 도미넌스, 금 선물 차트, 그리고 XRP 달러 차트와 XRP BTC 차트 이렇게 이제 보고, 내용으로 돌아서 네스닥에서 업데이트, 두 번째로 이제 일본 아베 일본 아베 총리 사임에 대해서, 세 번째로 백악관 조명과 그 의미에 대해서 리플 589님이 의견 주신 거 같이 보고요. 네 번째로 유럽 대규모 시위, 다섯 번째로 베어러블 가이와 그 미스터 풀의 예전 이미지에서 새로 이제 해석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로 들어가서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 주봉 차트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주봉에서 계속 이제 20주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20주평과 이격은 이때보다는 이제 상당히 많이 좁혔어요. 한 4주 전보다는 이격이 많이 이제 좁혀진 상태이고, 지금 이 큰 삼각수렴의 이 하단 추세 라인 따라서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장은 비트코인이 주도하는 장이 아니라 알트코인이 주도하는 장이기 때문에 지금 대형 알트코인들이 크게 움직이기 전까지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대기를 하고 있다. 이 추세 라인에 걸쳐서 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지난주에 이제 21평선 이탈했다가 깨고 내려왔죠. 깨고 내려왔다가 쏟아질 것처럼 이제 보이다가 다시 지금 일봉에서 보시면 21평선 오늘 오전에 종가 마감되면서 21평선 위에서 이렇게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1평선 위에서 마감된 이후에 지금 이제 21평선에서 뭐 큰 움직임 없이 걸쳐 있는 상태고, 지금 51이평선이 이렇게 이제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고, 지난번에 이때 이렇게 횡보를 할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20일하고 이제 50일 이격이 이제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격을 충분히 좁히고, 그 다음에 20일과 이제 50일이 이제 만났죠. 데드크로스 났었습니다. 이때는 났고, 이때는 이제 120일, 이 검정색 120일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와서 정배열을 만들어 줄 때까지 기다린 이후에 그 다음에 120일 이평선 올라오면서 상승을 해 줬습니다. 지금 이제 완전히 일봉에서 정배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51일 평선 올라와서 이격 좁혀진 상태에서 이번에는 다시 이제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보조 지표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토캐스틱 이렇게 아래 찍고 크로스 나서 골든 크로스 나서 상승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세선 그려보면 돌파가 됐어요. 이 부분 그려보면 이렇게 돌파가 됐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렇게 그려보면 이 부분도 돌파가 돼서 이 부분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시간봉 보시면 4시간봉에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 추세, 그러니까 8월 17일부터 이 고점 연결한 이 추세선을 그려보면 주말에 이렇게 이제 이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고 22평선 따라서 이렇게 이제 올라와 주면서 122평까지 안착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비트코인도 다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맞춰 놓은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도록 할게요. 60.54로 우선 주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 검정색이 이제 120주 이평선이고요. 이 120주 이평선 3주 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살짝 깼다가 그 다음 주에 다시 양봉 만들어주면서 120주선에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다시 이 61.6 라인, 이 라인 저항으로 작용되면서 다시 내려와서 이번 주에는 이 120주선을 살짝 이제 이탈을 하고 봉 마감이 됐습니다. 보시면 이제 120주선이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3주 전보다는 약간 높은 위치에서 마감이 됐음에도 120주선을 이탈을 해서 봉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주봉에서도 좀 더 이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봉이 이제 마감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일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제 완전히 역배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21이평선과 이격을 벌렸다가 좁혔다가 이렇게 반복을 해주고 있고, 이번에 이제 이 61.6 라인을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 21이평선 21이평선 걸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주다가 지금 다시 이제 21이평선 맞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완전히 상승 추세에서 상승 추세를 이탈하고, 그 다음에 이탈한 상태에서 하방 압력 받으면서 내려오다가 지금 이제 61.6 라인,
이 라인,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120주선하고 거의 이제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라인에서 지지받고 반등해 주다가 이제 이 라인을 깨고 내려온 상황에서 여기서 오히려 이제 61.6 라인이 저항으로 작용돼서 오히려 61.6 라인에서 하방 압력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도미넌트 차트를 본다고 해도 지금은 알트코인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금 선물 차트 보도록 할게요. 금 선물 1978.6으로 뭐 큰 변화는 없는데, 지금 이제 금 선물 차트에서 제가 한 가지 이제 보니까 금 선물 차트와 이 XRP 달러 차트가 좀 비슷한 움직임이라는 거죠. 금선물 차트 8월 초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고점 2088달러까지 찍고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받고 다시 올라와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평선 다 돌파시키고 상승해 줬다가 다시 한번 눌러주고, 지금 여기서 이 200이평선, 4시간봉에서 200이평선 지지받으면서 반등을 해서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4시간봉 이 122평, 검정색 122평에 살짝 걸쳐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XRP 차트랑 좀 비슷한 느낌이라는 거죠. 8월 초에 이렇게 이제 한번 상승해 주고, 그 다음 이제 흘러내려서 한번 반등하면서 이평선 위로 올라와 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재차 하락.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해서 지금 이제 122평선 근처에서 이제 XRP도 넘지 못하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 하락했던 모습 자체, 이 폭 같은 경우는 금선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하락이 저점이 더 낮았고 그 이후에는 저점이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XRP는 그 다음 저점이 좀 낮았다는 거, 이런 부분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좀 비슷해 보인다. 그리고 이게 7월 4일 그 독립기념일에 금 선물 차트가 1776달러, 그리고 XRP 차트가 0.1776달러에서 딱 마감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부터 같이 XRP 차트와 이제 금 차트가 연동돼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XRP 차트 보기 전에 금 선물 차트 지금 이제 4시 한번 봤고, 일봉하고 이제 주봉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제 금 선물 차트가 전체적인 그림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금하고 XRP가 연결이 돼서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XRP 차트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이제 좋아질 수 있는 방향 자체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저는 흘러갈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일봉에서 완전히 정배열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주봉에서도 완전히 이제 정배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20주평과 이격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20주평이 올라올 때까지 지금 이제 금선물 차트는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20주평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전보다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와서 이 채널 4분의 3 라인까지 넘어섰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상승해 줄 수 있는, 금 선물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제 XRP 달러 차트로 들어가서 지금 XRP 달러 차트 모습이 이 하락 추세 돌파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추세선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흘러내렸죠. 흘러내리다가 다시 지난 주말에 보시는 것처럼 이 하락세기 상단 추세를 돌파시켰습니다. 돌파시켜서 4시간 봉에서 이제 22평, 52평 돌려 세우고 현재 이제 122평, 202평 넘기 전에 위치를 했는데, 지금 이 모습이 제가 이제 이때랑 그 박빌브님 이제 의견이기도 하고요. 이때랑 모습이 비슷하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하락 추세 돌파하고 이때는 이제 두 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반등해서 52평까지 한번 눌렀다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추세선을 그려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보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돌파시키고 다시 한번 또 눌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여기서 지금 이제 일봉 차트에서 21평을 아직 못 넘었습니다. 아까 이제 비트코인은 21평을 넘었는데 이더리움도 넘었죠. 근데 이제 XRP 같은 경우는 21평을 이제 안 넘었는데, 21평을 넘게 되면 21평선을 이제 기준으로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차라리 21평선 밑에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타이밍이 됐을 때, 그 상승을 시킬 타이밍이 됐을 때 한 번에 21평선을 돌파시키면서 올려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캐스틱 보조 지표도 보시는 것처럼 골크 만들어주면서 20 아래로 이제 내려와서
다시 한번 돌려 세우면서 상승해주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XRP BT 차트 이제 보도록 할게요. XRP 이제 BT 차트가 지금 2425사토시고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에 이 주황색 200일 이평선을 이제 깨지 않고 계속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제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보시는 것처럼 200일 이평선을 살짝 이제 깨서 한 3거래일 정도 밑에서 이제 보내고 올라오는 50일 이평선 지지받고 다시 오늘,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회복시켜 주고 그 다음에 현재는 이 200일 이평선과 21일평선 사이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는 이제 하락세력이라든가 삼각수렴에서 아래로 오히려 이렇게 트랩을 만들어서 함정을 만들어 주고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한 번에 이 쐐기형, 이 삼각수렴을 돌파시키면서 상승을 해주는 달러 차트 이제 같이 맞물려서 그와 같이 이제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차트 설명을 드리고 그럼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네세라 게세라 보기 전에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 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네세라 게세라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몇 주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네세라 게세라의 그 일단 10번 내용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XRP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에 일어나는 그 부의 이동은 그동안 기득권이었던 딥스테이트와 중국 공산당의 부를 가져와서 전 세계에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의 방향과 결과가 디지털 자산의 가격 상승과 저는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해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나는 이게 전혀 관계없고 나는 당장 그냥 XRP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이제 패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시기는 다 다릅니다. 경험과 그 정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됐을 때만이 저는 이런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 시기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셉션 그 영화에 그 레오나르드 드카프리오가 초반에 한 대사 중에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대사 내용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장 강력한 기생충이 뭘까요? 박테리아, 바이러스, 회충, 생각입니다. 죽이기도 힘들고 전염성이 강해요. 머릿속 깊이 박힌 생각을 제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이게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 영화 초반부에 이 내용을 합니다. 이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꿈속으로 들어가서 그 무의식을 작업을 한다, 이런 이제 내용의 영화인데,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뭐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기생충이라든가 회충이라든가 뭐 이런 것보다 오히려 생각이 더 통제하기 힘든 거다, 바꾸기가 어려운 거다, 치료하기가 어려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이기도 힘들고 전염성도 강하다, 제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저도 이제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이 돼서 이 내용을 가져와 봤고, 결국 이 매트릭스 시스템 통제에 갇혀 있는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 저희 적다 말았는데 생각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영적 전쟁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사람들이 갖고 있던 기존의 이제 기존의 생각, 기존의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 물리적인 어떤 3차 세계대전 이런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크고 더 힘든 그런 전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제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내용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네세라 게세라 관련 업데이트, 그 네세라 게세라 19번 항목 중에 18번입니다. 감추었던 막대한 양의 재화를 인류 보편과 전 세계 번영을 위한 개방에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독일은 보편적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트위터에 이제 올라온 내용인데, 우선 그 내용을 읽어보면 연구의 일환으로 120명의 사람들이 3년 동안 매달 1200유로 또는 약 1430달러, 독일의 빈곤선보다 약간 높은 금액이래요, 를 받게 되며, 연구자들은 그들의 경험을 수당을 받지 못할 그 1380명의 다른 그룹과 비교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기본소득 그 UBI라고 하는데 유니버셜 베이직 인컴 이 앞에 앞자를 따서 UBI라고 하는데 이 UBI를 독일에서 실제로 이제 테스트를 해 본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럼 이 UBI 보편적 기본소득을 왜 시행을 해야 되느냐? 관련된 이제 기사에 이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보편적 기본소득이란 자동화 등으로 변화하는 직업시장 아래에서 복지 시스템이 연간 교부금 등의 형식으로 대체될 것임을 이르는 말이다. 로봇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전통적으로 인류가 해오던 일자리가 잠식돼 가고 있다. 이에 결국 정부가 국민에게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는 게 보편적 기본소득의 개념이다. 보편적 기본소득 정책 아래에서 인류는 일하든 일하지 않든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칙적인 임금을 지급받게 되며 사용 목적이나 용도 등 어떠한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게 된다. 미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 모터스의 일론 머스크 대표는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이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견해를 밝혀왔다. 그는 자동화로 인해 인류는 이 보편적 기본소득을 가지게 될 것이며 여가 시간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독일에서 시행될 예정이다라는 거고요. 이 독일에서 이제 시행되는 이 보편적 기본소득에 그러면 이 자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자금이 이 감춰졌던 그 막대한 양의 재화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갖고 있던 돈 그리고 중국 공산당들이 갖고 있던 그 어마어마한 돈들을 가져와서 인류에게 나눠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보편적 기본소득을 한다고 해서 n분의 1로 동일하게 뭐 나눠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제 어떤 기준을 마련할 거라고 보는데 그 보편적 기본소득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재산을 갖는다.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당연히 내가 이 받은 돈을 가지고 아니면 기존에 있던 돈을 가지고 어떤 경제 활동을 해 나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사람마다 그 수준은 달라질 거다. 계속해서 지금과 같이 달라질 거다. 다만 우리가 돈이 없어서 생활을 못하거나 돈이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소득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일본 아베의 갑작스러운 사임하고 체포. 사임이냐 체포냐. 물론 이제 그 언론에서는 사임이라고 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임보다는 저는 뭐 체포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봐서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이제 아베 건강 악화로 사임 뜻 구처 일본 언론 일제히 보도 이렇게 되어 있고 지난 주말에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건강 이상설이 나도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병이 악화되면서 국정 입장을 초래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총리직을 사임할 의향을 굳혔다고 NHK 등 일본 언론들이 28일 일제히 보도했다. NHK 방송은 이같이 전하면서 아베 총리가 이날 저녁 5시에 예정한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사임 이유 등에 관해 직접 설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을 한다고 하는데 권력이라는 것이 보면 그 뭐 부자지간에도 권력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게 이제 권력이라고 보면 단순 건강상의 이유로 저는 아베가 사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임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 다른 이유로 이제 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아베는 독일의 이제 메르켈이나 프랑스 마크롱과 같이 딥스테이트 쪽이었고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시절부터 계속해서 총리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딥스테이트 쪽이었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버틴다고 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고 처벌을 완화해주는 조건으로 스스로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 정보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주 간단하게 소아성에 연루된 경우 자동 사형 선고를 받게 된다. 다만 트럼프와 협력하게 되면 최소한의 종신형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아베 총리에 대해서 제가 이제 트위터에 올라온 그 영상을 잠깐 볼게요. 이거는 아까 독일
그 UBI 보편적 기본소득 말씀드렸던 그 트위터 내용입니다. 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이 독일의 이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서 시도를 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왔고요. 일본 이제 아베 총리가 이 G20 서밋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악수를 청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손을 보고도 이렇게 이제 고개를 획 돌려버리는 이런 이제 모습이 있었어요. 이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예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언론에서 많이 했었고, 이 영상도 이제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베 총리와 악수를 할 때 굉장히 아베 총리 손을 이제 꽉 잡아서 아베 총리가 고개를 이제 절레절레 저으면서 한숨 돌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딱 단편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사람이란 걸 아베 총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바로 앞에서 이렇게 아베 총리를 약간 무시하는 악수를 거절하거나 아니면 손을 꽉 잡으면서 아베 총리에게 이제 경고를 보내는 그런 모습이 저는 이제 이 화면에 비춰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관련된 또 잠깐만요, 이게 아니라 관련된 사진을 잠깐 몇 개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때도 마찬가지로 G7 때 꽉 잡았던 거고, 이제 이때는 악수를 아예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딥스테이트 라인 쪽, 그 마크롱이라든가 메르켈이라든가 아베 총리,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제 무시를 해왔는데, 그 아까 이제 봤던 것처럼 그나마 딥스테이트 라인이라고 하더라도 협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종신형으로 이제 감면을 해준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이제 내용으로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세 번째로 백악관 조명과 그 의미에 대해서 리플 589님이 이제 올려주셨는데, 먼저 이제 멜라니아 트럼프 트위터에 이런 내용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어젯밤 우리가 합류한 우먼 보트 100, 그리고 조명 백악관 그들의 퍼플 앤 골드, 포워드 인투 라이트 운동, 이면의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우리의 헌신의 상징, 투표권을 위해 용감하게 싸운 여성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트위터에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어떤 투표권을 위해서 싸웠던 여성들의 경의를 표한다 라고 하면서, 이 백악관 조명이 이렇게 노란색, 흰색, 이렇게 이제 보라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설명을 여성들의 투표권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리플 589님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주셨냐면, 노란색은 금, 그리고 이제 보라는 금과 연동되는 새 화폐, 즉 XRP, 그리고 이제 흰색은 트럼프 대통령, 즉 미국을 상징하고요. 베어러블 가이의 예전 그림들을 보면 초록색은 비트코인, 보라색은 XRP, 노란색은 금,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보면 이게 이제 금이고, 이 보라색이 이제 XRP 상징하는 거고, 초록색은 비트코인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트리 있는 이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노란색은 금, 그 다음에 이 보라색은 XRP, 그 다음에 초록색은 비트코인인데, 이 노란색 금과 이 XRP 양말이 같이 붙어 있고 이 비트코인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저는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예전에 이 성에서 비트코인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상징을 아예 써놨고, 그 다음에 XRP는 보라색, 그 다음에 약간 뭐 파란색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 노란색은 금, 여기 이제 USD로 적혀 있는데 아마 이제 이 부분은 금을 기반으로 해서 발행된 근본위로 돌아간 스테이블 코인을 뭐 표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내용으로 들어와서 백악관 조명을 바꾸고 여성 투표권으로 멜라니아 트럼프는 설명을 했지만, 그것은 이제 표면적인 것이고, 진짜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곧 다가올 근본위와 금을 뒷받침으로 한 XRP, 그리고 그 XRP와 금, 그 둘을 컨트롤하는 것을 그 백악관 가운데 이제 흰색 그 백악관으로 표현하지 않았냐,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고, 저도 이제 이 부분에 공감이 돼서 이 내용을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서, 지금 유럽 지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주말에 있었습니다. 8월 29일 특히 이제 독일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 그 독일 대규모 시위대에 편지가 있었어요. 내용은 뭐냐면, 그 편지 내용은 조금만 이제 읽어볼게요. 독일은 이미 국경을 닫았다. 내일 베를린에서 열풍이 불자 자유 및 전체주의 정권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에 대해 나는 독일에서 너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 베를린에서의 8월 29일은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다.
나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뉴스를 방금 받았다.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격려한다. 그 시위는 약 500만 명의 시위자를 예상하고 있다. 그 목적은 정부가 사임할 때까지 머무르는 것이다. 우리는 5일 동안 음식과 음료를 먹는다. 아직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항공회사는 세계 여러 곳에서 시위자를 데려올 것이다. 정부가 무너지면 그들은 그 돈을 승객들에게 돌려준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시위대에 이런 편지가 있었고, 지금 이제 벨라루스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벨라루스 시위 같은 경우는 이 부정선거에 따른 그 정부의 부정선거에 따른 대규모 시위인데, 그 시위를 잠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이제 광장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몰려 나와서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고, 지금 이 벨라루스 정권 같은 경우에는 친중 정권이에요. 그래서 딥스테이트와 이제 연결되어 있는 정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서 항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에서도 이 대규모 시위가 이제 벌어진 것이 독일의 이 메르켈 총리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일 메르켈, 그리고 프랑스의 마크롱, 뭐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제 딥스테이트 라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이제 그 부분을 깨닫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메르켈은 누구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음모론의 중심 빌더버그 회의 아시나요? 이제 이 글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잠깐 이제 읽어보면, 이 모임에 참석한 뒤 얼마 뒤에 정권을 잡게 된 인물이 몇 있었던 것도 음모론을 키운 요소 중에 하나였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총리에 당선되기 몇 달 전인 2005년 이 회의에 참석했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아칸소 주지사 시절인 1991년 이 회의의 모습을 드러냈었다. 이렇게 이제 이 빌더버그 회의에 참여한 이후에 그 다음에 바로 갑자기 두각을 드러내면서 총리가 되거나 뭐 대통령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메르켈 총리가 최근에 공개석상에서 굉장히 이제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트위터 내용을 잠깐 이거 볼게요. 트위터 이거를 제가 이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메르켈 총리가 이 공개석상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떨고 있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하고 지금 이제 입을 꽉 다물고 떨고 있는 모습인데, 굉장히 뭔가 이제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동영상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메르켈 총리가 이런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딥스테이트의 경고장을 날리고 그 경고장을 받은 각 그 나라의 이런 정치인들이 이런 이제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건 이제 독일을 사랑하지 않는 메르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이제 자기 자신이 불안하다 보니까, 이건 다음 거고요. 지금 이 영상도 보시면 잠깐 플레이를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독일 국기를 줬더니 그냥 바로 빼서 딴 사람에게 줘버리고, 좀 표정 자체가 뭘 이런 걸 하느냐 이런 이제 표정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독일을 사랑해서 일을 하는 그 총리가 아니라 지금 이제 딥스테이트 하수인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총리의 모습을 이런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메르켈이 어떤 가족 관계, 어떤 출신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메르켈 총리가 이건 이제 29일 8월 29일 그 독일에서 이제 베를린에서 모이자는 이제 포스터고, 이렇게 실제로 8월 29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독일도 마찬가지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시스템 종료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지금 매트릭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들이 장악했던 그 시스템이 종료되는 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8월 29일 베를린에서 큰 데모가 있고 EU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베를린으로 간다. 로버트 F 케네디도 우리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옆에 이제 이 왼쪽에 있는 분이 로버트 F 케네디예요. 일어나는 사람들 베를린 시위에서 로버트 케네디, 내일 약 한 260만에서 500만 사람들이 군대의 베킹으로 거리를 섰다. 그로는 피할 수 없는 탈출을 시도하는 고위 정부 사람들의 공항에서 많은 항공교통과 차를 목격했다고 말해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이 그 대규모 시위가 있으면서 독일의 이제 정치인들, 고위 정치인들이 독일을 이제 탈출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이제 올라왔고 독일 베를린에서 이렇게 탱크가 지나가는 모습이 목격이 됐다라고 해요. 이거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진인데,
이제 이 사진 한 장이 의미하는 게 이제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보시면 이 마크롱 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있고 그 영국 전 총리, 그 다음에 메르켈. 여기서 이제 아베는 이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이제 붙은 거죠. 붙었고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제 아베를 약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 사람이 어떤 서류를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서류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딥스테이트에게 날리는 저는 이제 경고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니들이 했던 내용들을 내가 이제 여기서 다 적어서 이제 보여주고 이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이제 왼쪽 아래 보시면 메르켈이 이제 이 내용을 읽어보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야 이거 좀 따지는 듯한 근데 따지는 듯한 모습이긴 한데 뭔가 얼굴에 이제 자신감은 없어 보이는 이 서류가 진짜 맞는지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 딥스테이트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해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메르켈 총리의 최근 이제 차 안에서 이제 찍힌 사진인데 굉장히 초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이제 방금 전에 봤던 동영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메르켈 총리가 이 히틀러의 딸은 아니고 이제 손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족 관계도가 히틀러의 딸이 있고 그 딸의 또 딸이 이 메르켈 총리다.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갑자기 이제 빌더버그 회의에 참여하고 독일 총리가 된 이유가 이런 가족 관계도에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서 베어러블 가이 1, 2, 3과 미스터 풀 이 부분은 그냥 재미로만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 이제 베어러블 가이 그림과 그 미스터 풀이 4월 달에 이제 올렸던 그림과 이번에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행성 2011 ES4는 9월 1일에 달과 지구 사이를 지나갈 것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관련 내용을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소행성이 이제 9월 1일에 달과 지구 사이를 지나가는데 10년 동안 이렇게 이제 가까이 지나간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스터 풀이 올렸던 이제 4월 15일에 이제 올린 그 이미지인데 보시면 왼쪽 상단부에 이렇게 이제 소행성이 날아가는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부에 이제 보름달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피라미드가 있고 이 피라미드 뒤편에 이렇게 이제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인데 먼저 이 레드콜리라는 분이 이 피라미드의 태양이 뒤에 이제 뒤편에 떠오르는 모습의 미스터리 서클 UFO 외계인들이 이제 그렸다고 하는 미스터리 서클 사진을 올렸고 이 이미지와 딱 연결되는 날짜가 그럼 언제냐? 아까 이제 9월 1일에 소행성이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9월 달에 이 달의 주기를 보면 9월 2일이 보름달이 뜨는 날입니다. 그래서 1일과 2일 사이가 그 지금 베어러블 가이 1, 2, 3과 미스터 풀이 암시하는 날짜가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 베어러블 가이 1, 2, 3이 예전에 올렸던 이 삐에로 모양 그 모자의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게 이 보름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결해 봤을 때 9월 1일과 2일 사이가 뭔가 이 베어러블 가이라든가 미스터 풀이 암시를 하려고 했던 그 날짜가 아닐까 이렇게 재미로 해석을 해봤고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재미로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제 재미난 거 하나만 제가 보고 빵 터졌는데 하나만 이제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XRP 현재 위치에 따른 이 시장 참여자들의 서로 다른 반응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영상을 잠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영상에서 이 왼쪽에 있는 남자는 지금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2020년에 이 시장에 늦게 참여한 XRP 홀더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2017년부터 여기 이제 계속 있었던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안전띠를 하고 같이 서 있는 상황에서 이 왼쪽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눈도 뜨지 못하고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고 막 부들부들 떨고 만져보자 못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그냥 웃기다는 듯이 이 상황이 이제 웃기다는 듯이 이 친구인지 뭐 안전 요원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을 이제 끌고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의 흔들림에도 안절부절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저런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이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메고 있는 이 안전띠를 믿는다 라고, 아까 오른쪽 사람 같이 그 안전띠를 믿는 사람 같은 경우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공중에 떠 있는 그 다리에서도 아무 무서움 없이 그 친구를 이렇게 손잡아주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왼쪽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안전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띠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제 믿지 못하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서 떨어질 것만 같은 그런 이제 공포감에 어쩔 줄 몰라 하는,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사람들마다 그 느끼는 공포감이라든가 아니면 평정심, 이런 것들은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과연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저 왼쪽 사람과 오른쪽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지금 이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저는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또 재미도 있고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